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터커 클라우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스뉴스가 그러니까 루퍼트 머덕, 박스 뉴스 코퍼레이션 회장 루퍼트 머덕이 젤렌스키하고 통화한 이후에 터커 칼슨 해고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터커 칼슨 이제 그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진보 진영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CNN, MSNBC, 뭐 뉴욕타임스, 와포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저기 푸틴 때려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편을 들죠. 근데 거기서 이제 터클 칼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몇 안 되는 그런 논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이 이제 터클 칼슨을 본 거예요. 예, 터클 칼슨은 메인스트림 그리고 팍스 뉴스에서도 이렇게 좀 남다른 그런 오피니언을 선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훌륭한 저널리스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특히 이제 1월 6일 의회 난동 그 진실을 폭로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케빈 머컬티 연방 하원의장 덕분이기도 하지만 영상들 7만 시간에 달하는 영상분을 보내줬잖아요. 터커 칼슨이 그래서 폭로를 한 거죠. FBI가 연루된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주동자는 저는 FBI라고 봐요. 큐아난 샤만이 아니라 큐아난 샤만은 곧 풀려납니다. 어쨌든 자,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Rupert and Lachlan Murdoch had calls with President Zelensky on March anniversary of Fox reporter's death. 지난 3월에 서로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터클 칼슨이 해고가 된 겁니다. 터클 칼슨은 이제 젤렌스키를 두고 딕테이터라고 그랬죠. 독재자다. 여러분 독재자 다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뭐 누가 독재자 좋겠어요. 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항상 탑3 국가였습니다. 항상 마치 지금은 엄청난 민주주의 국가인 양 그렇게 가짜 뉴스들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흔히 보는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번역 보도하는 뉴욕타 와포 CNN은 정말 7, 80%가 가짜 뉴스로 도배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국민들 바보로 만드는 세뇌. 터커 클라우슨이 여기에 이제 역행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명도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어요. 터커 클라우슨은 제가 뭐 그분 터커 클라우슨을 완전히 좋아하는 편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뭐 딜리버리 스타일이 좀 너무 이렇게 비꼬는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터커 클라우슨이. 근데 하지만 그분의 그런 리포팅은 탑 나추죠. 최고죠. 예, 최고예요. 1등이에요. 그 리포팅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저널리스트 통틀어서 저는 넘버원이라고 봅니다. 터커 클라우슨. 그렇기 때문에 터커 클라우슨 목소리가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뉴스의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는 걸 터커 클라우슨은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터커 클라우슨 보고 9999 이러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언론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터커 클라우슨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팍스 뉴스 회장 루퍼트 머덕한테 했겠죠. 그리고 루퍼트 머덕이 회의 때 터커 칼슨하고 이렇게 좀 한바탕 붙었었대요. 또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또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Tucker Carlson, Rupert Murdoch complained about Tucker Carlson's pro-Putin dispatches. 터커 칼슨의 프로-푸틴 스탠스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3월 중에 미팅 때 Murdoch joined a Fox Newsroom meeting to loudly challenge Carlson's message. 그래서 칼슨이 퍼뜨리는 메시지에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루퍼트 머덕이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강성 진보 진영 The Intercept 창업하신 분요. 글렌 그린월드. 이분도 진실을 보도하는 분이에요. Tucker's removal eliminated the most influential anti-war voice from TV. 텔레비전에서 가장 안티 전쟁 메시지 퍼뜨리는 논객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요새 꼭 팍스 뉴스 볼 필요 있나요? 유튜브 통해서도 다른 좋은 언론도 많고 제가 볼 때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시대가 거의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뉴욕타 와포 CNN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언론들. 예. 특히 정치 이슈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뉴스는 정치뿐만 아니라 근데 모든 뉴스가 이게 어젠다 뉴스에 보면은 뉴욕타 와포 CNN 그렇기 때문에 그들 영향력이 떨어진 거고 ABC, NBC, CBS 영향력도 역시 떨어진 거고 물론 ABC, NBC, CBS가 뉴욕타 와포 수준처럼 급진좌, 뭐 강성 진보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그 애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펜타곤에서도 국무성에서도 터커 칼슨
해고된 걸 반겼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자, 이제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앞두고 경선이 있겠죠. 이제 론 디샌티스도 곧 대선 출마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더 우세해요. 예, 그 기소된 이후에 그 트럼프는 일단 열렬 지지자들이 보통이 아니죠. 예, 트럼프 이분 저기 유세 보려고 3, 4일간 이렇게 텐트 치고 기다리고 그 정도예요. 그런 열렬 팬들 민주당 진영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바마 연설 지루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연설 실력에 있어서는 전 트럼프가 론 디샌티스보다 몇 수 위라고 봐요. 근데 론 디샌티스가 이제 좀 더 저기 적을 잘 안 만들려고 하고 트럼프는 인정사정 없고 예.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판한다 싶으면은 바로 이렇게 치는 편이죠. 켈리 맥커네니 대변인도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론이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한 게 신경에 거슬렸던 겁니다. 트럼프한테. 자, 일단 경선 토론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트럼프는. 토론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론 디샌티스는 나랑 지지율 차이 얼마나 나는데. 이 얘기예요. 사실 트럼프 뜻대로 지금 모든 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 선거에서 2020년 대선 때는 뭐 바이든이 자기 기록이 없었고 뭐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한다면은 내년 선거는 이제 바이든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바이든 제가 볼 때 모든 이슈가 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단지 LGBTQ 플러스 커뮤니티 이슈 빼고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보수 진영, 중도 진영에선 별로 반기는 일이 아니죠. 그런 미성년자들, 트랜스젠더 적극 옹호하고 수술 안 하는 의사들 징계에 때리려고 하는 게 바이든 아닙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뉴욕 타워 CNN이 보도를 안 해요. 이런 게 팩트인데. 그러니까 매일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거의 쓰잘데기 없는 뉴스들. 그런 뉴스들 태반입니다. 뭐 로컬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터클 클라우슨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고. 터클 클라우슨은 매일마다 뉴스를 내보낼 때 낭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 낭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뤘던 분이에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터클 클락슨을. 이제 이분은 그때 이제 팍스뉴스 간판 앵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그 베뉴에 가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좀 독특했어요. 자, 트루 소셜 한번 볼게요. 자, 찰리 크크. 친구도 똑똑한 친구죠. 자, please ask me daily. people ask me daily. Can Trump win? 사람들은 나한테 매일 물어본다. 트럼프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Of course he can. 당연히 이길 수 있다. He did before. 2016년에 이겼죠. 세계를 깜짝 놀래켰죠. 자, the issue is the RNC.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문제다. They aren't investing in ballot chasing or the infrastructure we need.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화당 쪽에서. 그러니까 ballot harvesting, 그다음 저기 우편 투표 수거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공화당이 해야 돼요. 우편 투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에서 이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제가 누차 얘기했죠. 애리조나, 뭐 조지아, 위스콘신, 뭐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이런 주들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만 한다면은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2020년 대선 때처럼 이제 개표 도중에 또 개표 중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또 이기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부터 막아야 된다고 봐요. 개표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야 된다. 내년에. 그게 징조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입니다. 예, 압도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트럼프가 56% 인터랙티브 여론조사입니다. 드산테스는 22% 그쳤습니다. 34%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기소가 확실히 도움이 됐고 또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2016년 그 대선 때 이기고 굉장히 국정 운영을 그래도 전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전 트럼프한테 A를 줘요. 예. 첫 번째 임기. 잘했습니다. 물론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인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로버트 멀러 특검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특별하게 점수를 주는 거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미국을 뺀 것. 예, 거기에 큰 점수를 주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뺀 것. 코로나 관련해서
예, 그것도 저는 큰 점수를 줘요. 그거는 확실하게 트럼프가 난 기득권이 아니다, 아웃사이더다. 그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과연 드산테스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많이 품고 있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후원자들한테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드산테스는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밀리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최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2024, 드산테스 2028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공화당 진영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기득권 공화당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 제가 볼 때도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더 좋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외교적으로도 더 강력한 그런 국가가 되려면은 트럼프 드산테스 선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바이든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봤거든요. 오케이, 한번 뭐 그렇게 바라지 않았지만 잘 하는지 보자. 근데 지금 모든 이슈에 있어서 엉망이니까, 뭐 지금 불체자 600만 이상 들어오고, 외교적으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저는 트럼프였으면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기름값 폭등, 인플레이션 가져오고, 인플레이션 가져오면서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들 파산합니다. 예? 은행들이 미국 채권 사놓은 거 이자 낮았을 때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은행 줄줄이 파산한 거 아닙니까? SVB,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저는 더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엘리트들이 지금 하나의 정부, 그레이트 리셋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예,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특히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와브가 자꾸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아 있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트럼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누구도 못 막는다고 봐요. 솔직히 이제 트럼프가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이후에 그러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예,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어차피 내가 백악관에서 나가면 또 예전처럼 기득권들이 판칠 거야. 트럼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